그럼 제3의 전차가 뭐가 있겠나. 서방제이면서 서방 규격에 맞게 돼 있고 설계 사상은 또 미국의 설계 사상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제품이죠. 그래서 이 K방산 뭐 지상 장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기동성 좋고 화력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흑표 전차 K2 전차가 페루 수출기를 뚫었습니다. 최초의 남미 상륙입니다. 어떻게 보면 K방산의 또 다른 쾌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승범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래도 뭐 무기 하면은 전차죠. 뭐 전투기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결국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는 전차니까 어쨌든 땅에 깃발 꽂아야 되잖아요. 페루로 갔다는 소식.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지금 2단계를 지난 거고요. 내년 최종 3단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얘기는 있었죠. 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 현지 생산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24년도 얘기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중간 단계 합의를 이제 한 거고 내년도에 이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사인식. 이제 그거를 이제 거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도 사실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큰 규모이기 때문에 1차 수출, 2차 수출 이렇게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3차, 4차가 또 기다리고 있듯이 이쪽은 이제 형식의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사실상 다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업계에서 얘기는 우리 국내 방사 업체들도 이제 10대 방사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자기들 것이 못 들어가고 전차가 먼저 들어가니까 좀 샘을 내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K2는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죠. 하나가 좀 샘을 내던가요? 하여튼 뭐 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륜형 장갑차 K808도 같이 이제 묶여서 세트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흑표 전차랑 차륜형 장갑차 K808? 그리고 6구의 또 주력 이제 차륜형 장갑차인데 두 가지가 이제 묶여서 들어가는 거고. 그 내년에 이제 최종 이제 형식적인 사인을 이제 거치면 끝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뭐 조립 공장 정도는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이 기술 이전,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전을 해주는 조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비 같은 게 나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페루에서는 이제 그것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궤도형 장갑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가 갔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도 그렇고 이 페루도 산악지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겸한 이제 도로 다 양쪽을 다 이제 오갈 수 있는 이제 특징.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전 요구에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가격이 K2 전차 가격이 이제 보통 흔하게 수출형 기본형이라고 하죠. 기본형이 보통 200억 원대인데 그게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는 절반 가격. 그래서 가격도 조건이 많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가격이 낮으면서 성능은 대등한.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지금 최종 사인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동안 레드백 같은 궤도형 장갑차 수출 얘기만 듣다가 차륜형 장갑차 수출 얘기 들으니까 좀 신선하기는 하네요. 근데 그 전에 그 페루 육군에서 시제품 형식으로 일종의 시제품 이제 그들이 갖다 이제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페루 육군에서 이제 시제품 형식으로 몇 대 갖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그들의 요구 조건에. 그래서 이제 계약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제 내년에 계약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수가 이제 뭐 141대라든지 뭐 전차는 54대. 근데 이 페루 육군의 그동안에 이제 지상 장비 도입이 좀 없었는데 신규 장비 도입이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제 구형 전차를 사용했던 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으로 이제 갈아치우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총 195대인 거죠. 장갑차하고 전차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 액수 규모로 따지니까 1조 9천억 원, 약 2조.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남미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남미 시장에 진출한 거는 이제 해당되는 페루 공군의 KT-1 훈련기를 2013년도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옆에 나라 콜롬비아 이제 해성 대한 미사일. 근데 그거는 좀 규모가 작죠, 액수가. 이제 그러던 차에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하게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페루의 거점을 마련해서 옆에 나라, 특히 이제 브라질이 이제 뭐 이렇게 수입하는 게 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이 방산 제품을 이 브라질 육군이 현재 뭐 전차를 또 혁신을 해야 돼요. 신형 전차로. 근데 최근에 알려진 거는 전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부 소량만 독일제를 뭐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뭐 미국제 전차가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께 좀 유리하지 않을까. 페루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우리 K 방산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L 그 버전처럼 페루에 맞는 뭐 페루 버전이 따로 나옵니까? K2 전차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 그 기본 버전에 약간의 이제 좀 그들이 원하는 뭐 RCWS
EOS라고 이제 뭐 소위 기관총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조종 안 하는 그러니까 무인화된 무인포탑 이제 그런 정도 가격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산악 지형이 많으니까 뭐 기동 성능을 보강한다든지 그건 원래 이제 그런 보장이 돼 손을 있는. 보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보장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서부전선만 가도 이게 산악지대에서 올라가서 하향 사격 아니면 멀리 수평 사격 한다든지 네. 그거는 6.25 전쟁 휴전 이래로 이제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게 작전 요구조의 최우선. 산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제 구릉지대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K1 전차나 이제 K2 전차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작전 요구 성능이 페루하고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가격은 우리가 말씀하신 그 폴란드 PA 버전이 네. 뭐 센서가 뭐 하나 더 달리면 최대 280억 원까지 가요. 근데 그것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작전 네. 요구가 그 이하. 우리 한국 육군이 사용하는 기본 버전 정도면 되거든요. 그건 한 200억 원대. 기본 버전으로 가지 않나. 네. 그 복잡하게 뭐 PA 버전이 지금 아직 그 폴란드 PA 버전이 그 생산해서 주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많거든요. 네. 센서를 이제 결합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공군이 이제 얘기하는 뭐 FA50 피해 버전처럼 네. 그 큰 숙제를 앞두고 있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페루에는 복잡하지 않게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이 페루 수출까지 성사를 시켰으니까 좀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루마니아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최신 뉴스가 이제 헝가리 육군이 독일의 레오파르드 2 A7을 며칠 전에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루마니아 바로 인접 국가에 좀 가지 않을까. 뭐 미국제 전차도 있고. 네.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최종 결정에 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PL 버전이 빨리 완성이 돼서 시제품이 보여줘야만 네. 그걸 보고서 살 수 있는 이제 결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과도기 있어요. 그러니까 FA50 PL 버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줘야 돼요. 개량형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완성돼 나와줘야만 네. 그 인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약간 간을 보는 형태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구입자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완성이 돼서 나오느냐, 성능이 그만큼 보장이 되느냐.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출되는 것들은 다 기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게 좀 빨리 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해를 넘겨서 이제 네. 뭐 거의 뭐 1년 후에나 그래야만 2026년 후반 가야만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네. 루마니아도 결정을 이제 최종 내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과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추가 수출에 대한 거는. 페루가 뭐 전차를 사려면 사실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네. 독일, 라인메탈도 있잖아요. 네. 왜 K2 흑표 전차를 택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남미 그 지역이 다 땅덩어리 큰데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미국제하고 독일제 전차를 일단 옛날 구형 전차지만은 보유하고 있고 네. 지금 혁신 사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칠레도 독일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독일 기술을 가져와서 자국화해서 설계한 또 사실상 독일제 그렇게 포위가 사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롬비아는 전차가 필요 없어서 네. 그 현재 뭐 이렇게 보유를 안 하려고 그러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그 구소련제 T-55 전차를 옛날에 도입한 거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본 거죠. 네. 이 주변국이 독일제니까 다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라인메타 이런 데하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제 전차를 사기에는 뭔가 또 종속이 되고 통제가 된다는 그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제3의 전차가 뭐가 있겠나. 서방제이면서 서방 규격에 맞게 돼 있고 설계 사상은 또 미국의 설계 사상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제품이죠. 우리 한미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해왔고 그 호환성, 공통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일단은 와서 협상을 해보자는 게 그런 이유예요. 미국제 사기는 좀 불편하고 반서방 국가는 아니고 친서방 국가고 네. 뭐 탄약 조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 K방산 뭐 지상 장비들이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텅스텐 소재로 된 탄약을 쓰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열화 우라늄탄 소재를 쓰고. 근데 탄약은 우리가 더 우수한가요? 어때요? 성능을 비교하면? 그걸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독일제 기본 그 설계가 독일제 주포를 이제 K1, A1, A2 예. 독일제 주포였는데 그게 120mm 주포죠. 예, 그래서 예. 탈피해서 K2에서는 아주 순수 국산으로 그러니까 포탄까지. 근데 이제 호환성은 있게끔 뭐 하고. 그래서 이 K2 전차의 주포는 이제 국산입니다. 예. 그럼 좀 K2 전차의 좀 재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중량이 일단 55톤? 58톤, 네. 55톤인가? 예, 중량이 55톤? 그러면 한 3.5세대 정도로 볼 수 있죠. 전차로 치면. PL 버전이 이제 정확히 3.5세대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완전 개량을 해버렸으니까. 물론 아직 설계상에 또 도면상에
시장에 있는 거지만은 이제 예. 조만간 제작을 들어가니까 그게 3.5세대고 우린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K2는 기본형이에요. 아직 개량을 안 했어요. 근데 55톤 중량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은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장갑이 그만큼 뭐 예. 두툼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복합 장갑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갑을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동력은 또 거기에 걸맞게 뭐 딱 아주 우수하게 가동할 수 네. 있게끔.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독일제 레오파르드 2, A7이나 A8보다는 뭐 뒤지지 않는다. 상황 네. 지형에 따라서. 기동력이라는 게 시속 한 70km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평가 테스트할 때 그 평평한 지형에서 예. 예, 뭐 그런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70km인데 보통 50km대로 봐야 돼요. 네. 예, 그 작전을 할 때. 잠수 도하 능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러시아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네. 그 타워를 이제 갖다 꽂아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러시아 기술이거든. 최초에 들어온 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많이 배웠죠. 그게 T-86 전차 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그 타워라는 게 그 시노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이제 그 높인 일반 타워처럼 돼 있어요. 그냥 꽂아야 되만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다 연소돼서 나간다든지 네. 물에 잠기지 않고. 그래서 북한은 이미 T-62 전차 때부터 그거를 적용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T-86라는 이제 1996년부터 들어온 전차에서 그걸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배운 거 카피 떴다고 봐야겠죠. 똑같이 거의 네. 비슷해요. 잠수는 한 4.1m 정도까지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평상시에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 텅스텐 소재 탄약을 쓰는데 그게 관통력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뭐 전 세계에 있는 전차들을 다 격파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죠. 물론 뭐 러시아제, 뭐 T-14, 아르마타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직 미지수인데 네. 기존에 이제 굴러다니는 전차는 다 격파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사거리, 예. 그다음에 지형 지면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뭐 될 경우 있고 안 될 경우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폴란드군이 지금 다 그거를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원거리 뭐 4km까지 뭐 날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관통력하고 또 직결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뭐 보통 4km까지 안 가고 3km 이내인데 뭐 격파 못할 전차가 없죠. 방금 말씀하신 전차 중에 아르마타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 러시아 그 차세대 그 전차인데 근데 본격 실용화가 못했죠. 그 이번에 네. 전장에서는 사용이 안 됐죠. 그 드론 공격 받을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 대수가 원래 편제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네. 장비들이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거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계속 베일에 쌓여 있게 만들어야 하고 예. 그래 강력한 모습을 이제 유지하는 어떤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투입도 못하고 생산량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네. 뭐 전투기도 뭐 수호의 Su-5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무기 체계가 네. 뭐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좀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설계 사상과 작전 요구 성능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제 전차를 도입해서 네. 장점들을 다 빼내가지고 다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제 르클레 전차 일부 그 설계 사상도 받아들여서 거의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의 특징 장점들만 다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엔진 그 파워팩이라고 하는 거 독일제를 써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 국산화가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것부터 우리 대한민국 이제 4차 생산 들어가는데 이것부터는 이제 국산 파워팩으로 수출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페루로 가는 것도 우리 네, 국산 엔진 네, 달고 네,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엔진도 국산화가 됐고 그동안 K1, A2까지는 주포를 네. 그 120mm 활강포, 그러니까 독일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라인맨 그 독일 주포가 미국으로도 가요. 네. 미국도 면허 생산하거든요. 그 에이브람스 전체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한국으로 또 면허 생산, 거쳐 면허 생산해서 그 원료가 이제 독일제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K2 전차는 주포도 국산화. 전부 다 국산화가 됐죠. 예. 그 이제 거의 100% 국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세 가지가 다 갖췄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락지대에서 강하다. 페루가 또 이제 사락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작전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게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네. 그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UAE가 지금 K2 전차도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은 미사일, 그러니까 방공 미사일하고 전투기 쪽. 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 항공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투자 우선순위가 항공 분야.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가서 얘기한 것도 이제 항공 분야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또 이제 튀르키예도 또 항공 분야를 얘기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전차에 뭐 일부 기술을 또 추가로 달라고 이제 한 것도 있는데 네. 뭐 파워팩 기술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역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중동 시장은 이제 이 전투기가 우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KF-11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형 행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차들이나 뭐 전투기가 개량량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처럼 네. 물건이 실제 존재하는 물건이 빨리 나와줘야만 더 판매를 할 수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행사 완성됐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 UAE가 그 르클레르 프랑스 전차를 한 40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UAE 뭐 우리 K1 군한 전차도 같이 갔다면서요. K2 전차랑 같이. 네. 꼭 관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르클레어 전차가 이제 그 사용하는 도중에 아니면 이제 예멘 지역을 이제 사우디 연합군을 같이 들어가 작전했기 때문에 파괴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르클레어 전차보다는 K2 전차가 더 앞선 그 시대적으로. 네. 그리고 가격도 맞고 뭐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해서 무한정 돈을 뭐 갖다 쏟아붓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 면에서 좋은 전차. 그리고 일부 성능이 이제 르클레어 전차를 우리가 좀 적용한 게 있어요, 기술을. 그런 측면에서는 눈여겨 봤고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죠. 그래요? 근데 우선 순위에서 이제 전투기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전차로 넘어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막 지형이니까 모래바람이 엄청 들어와서 그 필터링하는 그런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K2 전차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 엔진 관련돼서 그 파워팩을 쉽게 드러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비 성능이 좋다. 금방 이제 이거를 다 제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주포도 그렇고 이제 뭐 이 파워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성능이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네. 그리고 2016년, 17년 그 사이에 그 중동 버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에 이제 특화시켜서 도색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좀 설계를 적용한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오만에서 이제 채택이 될 뻔했는데 오만 군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살듯이 하다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특화시킨 사막 버전, 지금 말씀하신 사막 버전을 만들어서 가져갔었는데 그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현대로템이 그 당시에 망할 뻔했어요. 회사가. 왜냐면 우리 육군에서는 바로 후속 계약도 안 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러어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살아난 거죠. 네. 상당히 그 힘들었던 시기가 그 당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왜 전차 받아서 썼었잖아요. 그때가 M48, 네, 뭐 맞습니다. M60 뭐 그런 거. 예, M48을 이제 77년부터 개조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제 예비 창고에 넣는 걸 받아서 개조하는 개조 전차. 네. 그래서 대한민국 K방사의 전차 시장은 개조 전차 시작을 했죠. 그게 그렇죠. M48 A3K, A5K. M60은 우리가 사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안 주지 않았어요? 이제 나토 우선 보급 아니면 배치,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우선 배정 지역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던 70년대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게 할 수 있나 뭐 따져보니까 K1 전차를 동시에 미국에다 설계 의뢰를 합니다. 78년대.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개조 전차 M48을 이제 중고 전차를 가져다가 엔진 교체하고 주포 교체하는 개조 전차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다음에 K1 전차로 넘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K2 전차.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미국의 중고 전차를 네. 가져다가 이제 개조, 개수, 뭐 개량을 해야 되는 그게 뭐 7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쭉 이어지다가 87년도에 네. K1 전차 미국에서 설계를 끝내고 나서 한국에 공장을 차립니다. 지금의 현대로템 그 자리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체는 미국에서 또 가져오고 포탑도 이제 뭐 일부는 미국에서 가져와서 네. 그다 결합을 해서 사실상 K1 전차까지는 일종의 면허 생산이었어요. 라이센스. 예.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제 조성이 된 면허 생산이고 K2 전차가 진정한 이제 국산 전차, 아주 완전한 국산 전차. 그 미국한테 이제 전차를 원조받던 한국이 이제는 K2라는 흑표 전차를 가지고 수출을 이제. 그렇죠. 수출도 뭐 중동, 동유럽, 폴란드 네. 이제는 남미 시장까지 진출했다는데 그래서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예. 현대로템이 어쨌든 뭐 큰 성과를 거두긴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동 시장을 또 뚫어야죠. 이집트도 그렇고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교체 수요가 있어요. 네. 계속 남아 있는 게 미국제 그 앞서 말씀하신 M60 전차, A1, A3라는 이제 구형 전차가 상당량이 있거든요. 그게 예. 한 거의 2,000대 가까이. 그래서 그 시장이 과연 우리한테 이제 오느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량량도 빨리 나와줘야 되고. 네. 그래서 페루 또 현지에서 공장이 빨리 차려져서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개량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병사들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능동 방어 장치가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프트킬, 하드킬이 있는데 우리 그 두 가지 다 괜찮아요? K2 전차는? 우리 육군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돈 문제가 있어서. 근데 PL 버전은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되는 물건이 더 최신 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수를 먼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4차 양산부터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거 다 끝나면 개량 사업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K2 PL 전차가 가장 최신형이 되는 이제 사양이 그 네. 버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 대전차 미사일이든 로켓
같은 게 이제 날라오면 네.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저쪽에서 레이더로 조준할 때 우리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게 뭐 연막탄을 쏜다든지 네. 그게 일종의 소프트킬인데 네. 그런 게 K2 전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PL 버전이 그렇게 되고 있는 PL 거죠. 버전만? 적용이 이제. 근데 우리 육군의 K2 전차는 그 기술이 있는데 네. 국산 기술도 있고 이스라엘제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좀 약간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수출, 그러니까 항상 수출품이 더 좋은 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공군의 FA50 PL 버전도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가 더 좋아요. 그게 이제 가서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좀 그거는 아이러니죠. 네. 무조건 수출 제품은 더 좋은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 과거에 이제 뭐 계약했던 레드백이 또 그런 사례고. 예. 우리 그 K21보다 더 좋은 성능. 근데 만드는 제작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인데 오히려 수출된 물건이 더 좋은 성능이 우수한. 일단 K2 전차는 소프트킬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드킬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를 쐈을 때 나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아쉽게도 그냥 연막탄 수준에 연막탄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킬까지 가려면 뭐 산탄총 같은 걸 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왜 안 돼요? 키트를 장착해야 되죠. 센서를 다 연동시켜야 되고 포탑 안에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계획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육군의 최우선 뭐 장비 계획, 장비 보수 계획 이런 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계획은 존재했었죠. 10년 전부터. 육군 교육사 중심으로 그 항상 제출하고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이제 무기 시장은 창과 방패 이론처럼 이제 돌고 도는 건데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거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사람이 승리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른 무기 체계가 보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 공격 헬기가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한반도 지역에서 공격 헬기가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서로. 네. 그래서 뭐 7기동군단이 이제 그러한 장비들을 다 이제 결합을 시켜서 작전을 잘 짜면은 네. 급한 대로 이제 그런 생존성을 좀 더 높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작전 능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기존의 무기 체계 결합이 뭐 장갑차가 먼저 정찰을 해준다든지 무인 그 로봇들이 나가서 이제 정찰을 먼저 해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결합과 이걸 어떻게 이제 시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어 장치를 결국 최고로 하려면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360도 돌아가는 그 A사 레이더 장착하는 거 그거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전차에는 아직 좀 이 포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신다고 하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아예 그 플랫폼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K3 전차 아예 그냥 새로운 설계, 소프트킬, 하드킬 뭐 전부 다 적용하고 뭐 무인 그 정찰 드론까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더 나가서 뭐 레이저 뭐 일부 좀 출력이 낮은 레이저를 이제 탑재해서 뭐 근거리에서 뭐 격발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예 처음 이제 설계된 K3 전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K2 전차에 관측 포탄 같은 거 들어가면 전장에서 즉시 고각으로 관측단 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찰 드론으로 뭐 데이터 링크 연결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런 거 안 된가요? 근데 실제 전장 상황에서는 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평원지대가 넓으니까 프랑스까지 넓어요. 실제 이렇게 지형 내려가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여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 한반도 지형에서는 너무 비좁아가지고 순간적인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 있게 전쟁을 수행하고 대응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합이 잘 돼서 오히려 상호 보완을 해야 되는 한국 네. 전력과 지상 전력 뭐 다른 기동 전력도 포함해서 정찰 전력이라든지 지원 뭐 장갑차라든지 이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전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뭐 K2 전차 수출하는 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육군하고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K2 전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그 충분히 확보하고 이게 수출을 하는 건지. 지금 3차 양산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고 네. 육군의 이제 K2 전차가 4차 양산은 이제 내년 중반부터 생산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인도로 받은 게 이제 27년부터 그렇게 하면은 뭐 겨우 한 400여 대. 400여 대. 예, 지금 200여 대에서 플러스 150대가 되는 거고 해병대는 이제 결정은 됐는데 실제 물건을 받기까지는 한 28년, 29년도 가야만. 예. 거의 2030년 직전까지 가야만. 근데 이 K2 전차가 배치를 이제 해병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상륙부대인 포항 1사단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수도 서울을 지키는 2사단, 이 김포반도. 그 배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무조건 K2 전차 도입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라 그 배치 지역도 중요해요. 해병대는. 네. 육군은 이제 뭐 7기동군단 중심으로 다 이제 완편을 해야 되는 게 수도 기계화 사단이 아직 K2 전차를 못 받았어요. 그 부대를 위해서 150대가 이제 배치가 되는 생산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7기동군단은 말 그대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뭐 중국군도 뭐 강하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기동군단, 전차군단이 되지 않을까. 네.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한국군
자신도 완성이 안 되는데 수출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현대로템 공장이 증설을 했어요. 이제 완성이 다 끝나서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다 동시에 만들어서 이제 배정을 할 수 있는 수출도 하고 작년 상황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제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이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K방산시장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